안녕하십니까. 송북근의 혼술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조금 전 오전에 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 그게 연관된 기관들에 대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자, 압수수색 대상은 그동안 쭉 논란이 되어왔던 이 모든 기관을 다 총망라합니다. 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펀드 운용사, 또 학교법인 운동학원, 이 여러 곳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 압수수색이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시점이 어제 여야가 인사청문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9월 2일, 3일 이틀 동안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고, 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또 조국 후보자 쪽에서 어떤 문건을 만들어서 여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좀 대처를 해달라 하고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검찰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기관들을 압수수색한 것, 이것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자, 그렇다면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강제 수사의 시작,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갈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란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국 카드 폐기하는 수순입니다. 자, 우선 그 윤석열 반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동안 석궁열차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그리고 조국 두 기관차가 같이 달리면서 검찰개혁도 하고 적폐청산도, 이른바 적폐청산도 하고 할 것이다 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이 부딪힐 지점이 몇 가지 있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사와 관련한 갈등, 검찰 인사 관련한 갈등, 그 다음에 검찰개혁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칼을 들이댈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충돌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윤석열의 반란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면은 이것은 석궁열차가 출발 전에 궤도 이탈을 해버린 셈이 됩니다. 자, 윤석열의 반란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개의 고소고발건이 들어와 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그것을 어제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제가 제 송군의 혼술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조국 후보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실정법 위반 혐의가 10가지가 넘습니다. 뭐 배임도 있고 업무방해도 있고 사기도 있고 부동산 차명보여 뭐 쭉 있는데, 11개 고소고발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죠.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고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했던 말,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너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국민들에 대한 비판이, 따가운 비판을 쏟아지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조국 후보자가 계속 이 여러 가지 사적인 의혹들은 있지만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법무부 장관이 돼야지 검찰을 개혁한다, 검찰을 손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아니 이렇게 10개 이상의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더니, 개혁을 하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건가? 본인이 실정법 위반을 10개나 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칼을 빼들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검찰을 지키면서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도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면서 우리 정권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사를 하라, 우리는 그런 거 아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직후에 조국 후보자의 이런 이중성, 그리고 또 특히나 실정법 위반이 있는 이런 의혹들이 줄줄이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긴 것이죠. 더구나 윤석열 총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안희정, 강금원 구속시킨 전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의 반란이라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거 혹시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 어렵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든 아니든. 그리고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시키자니 청와대가 알아서 낙마시키자니 부담이 많습니다. 그 임명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였죠. 만약에 뭐 자진 사퇴를 하거나 지명 처리 형식으로 낙마를 시키게 되면은 이 정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 많은 비판을 무릅쓰고 조국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인사청문회에 걸려서 마치 촛불 정부의 이 상징 같은, 그 여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숱한 비리에 의해서 낙마를 하게 되면은 정권 자체에 대한 신뢰성, 도덕성이 무너지면서 레임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하자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지가 넘는 실정법 위반 혐의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그런 지경에 가야 됩니다. 검찰의 포트라인에 설지도 모르는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차에 탈출구, 테러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의 반란과는 반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활용을 해서 조국 카드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런 그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마치 독단적으로 이렇게 수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그것이 그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국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물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를 봐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쭉 사무실이죠. 그 준비단 사무실,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하면서 아침에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쭉 밝혔습니다. 밝히고 뭐 가짜뉴스라고도 했다가 송구스럽다고 했다가 밝혔는데, 오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조국 후보자도 오늘 관련된 기관들이 압수수색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짜고 치는구나,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말 윤석열의 반란이고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선 거냐, 아니면은 조국 카드를 폐기하고 이 설거머니 허지부지 유야무야 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냐, 이 두 갈래가 있는데 어느 쪽인지는 지금부터 압수수색 이후에 강제수사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 날 것이고, 그 방향이 결국은 여론을 크게 움직여서 내년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재인 정권에도 타격을 줄지 아니면은 계속 승승장구해 나갈지, 그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송국근의 훈술이었습니다.